낮과 밤이 존재하지 않는 곳. 완벽한 어둠과 습기만이 가득한 동굴입니다. 어떤 생명들은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데 성공했습니다. 벽에 발톱을 걸고 매달린 박쥐들. 휴식을 취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깥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먹이 사냥에 나섭니다. 긴 손가락뼈를 펼쳐 움직이는 박쥐의 날갯짓. 또 다른 어둠 속으로 향합니다. 박쥐의 먹잇감은 곤충. 어둠 속에서 박쥐는 초음파를 이용해 곤충의 크기와 생김새까지 알 수 있죠. 동굴 속에 사는 박쥐에게 밤은 어둡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작은 움직임. 하트 모양으로 생긴 큰 새똥거미가 슬슬 활동을 시작합니다. 꽁무니에서 길게 뽑은 거미줄을 타고 와 공중에서 기초공사에 들어갑니다. 적당한 곳에 중심점을 잡고 있는 모습. 이 점을 기준으로 크고 둥근 그물을 칠 겁니다. 치밀한 설계자들이죠. 8개의 다리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바삐 움직이는 큰 새똥거미. 그는 숲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만 움직이는 야행성 거미입니다. 낮에는 나뭇잎에 붙어서 새똥처럼 보이도록 가만히 있는 게 전부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물이 촘촘하지가 않습니다. 큰 새똥거미는 먹잇감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사냥 그물을 매일 새로 칩니다. 속전속결. 대신 그물은 상당히 헐거운 모양으로 완성하죠. 여기엔 큰 새똥거미만의 독특한 사냥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당기는 겁니다. 먹잇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강도를 조절하면서 당깁니다. 움직이는 거미줄에 곤충들은 쉽게 걸려들고 맙니다. 하지만 아직 성에 차지 않는 큰 새똥거미. 이제야 마음에 드는 먹잇감을 잡았습니다. 몸집이 몇 배는 큰 나방. 하지만 점성이 높은 그의 그물에 걸린 이상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독침으로 먹잇감을 기절시킨 후 거미줄로 꽁꽁 싸맵니다. 먹잇감을 가지고
이동하기 위해서죠. 가면서 자신이 친 거미줄을 깨끗이 제거하는 큰 새똥거미. 그물을 성기게 짠 것은 제거하기 쉽도록 한 이유도 있죠. 이렇게 해서 다시 큰 새똥거미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길 수 있습니다. 알집이 있는 자기 자리에 와서야 먹이를 먹습니다. 나방에 체액을 빨아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을 준비합니다. 천적들이 눈을 뜨면 그저 나뭇잎에 붙은 새똥처럼 보일 수 있게 말이죠. 해가 뜨고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생명들이 피어납니다. 하루 종일 빛을 빨아들이고 성장하는 식물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듯 숲의 풍경도 숲의 주인공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낮에 활동하는 곤충 사슴풍뎅이입니다. 딱지 날개에 회백색 가루가 덮인 수컷. 나무 진액을 빨아먹느라 바쁩니다. 나무에 붙은 그대로 짝짓기를 하기도 합니다. 짝짓기하는 수컷을 향해 돌진하는 또 다른 도전자. 날카롭게 흰 뿔을 들이밀며 짝짓기를 방해합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쟁탈전. 요란한 싸움에 암컷이 몸을 피해 달아나지만 수컷들은 이제 승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낮 동안 숲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 빛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들에게 해당되는 일들이죠. 하지만 숲속 깊은 곳, 빛이 닿지 않는 그곳에는 낮에도 어둠을 쫓는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땅속은 낮에도 어두운 곳. 넉점박이 송장벌레가 사는 곳이죠. 땅 위로 올라와 더듬이를 세차게 움직이는 넉점박이 송장벌레. 그가 찾던 건 바로 이것, 동물의 사체입니다. 숲에서 자연사한 쥐나 뱀, 그리고 새의 사체는 송장벌레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곤충들이 달려들기 전에 서둘러 옮기려 합니다. 사체 밑을 들락거리며 흙을 파내기도 하고 아예 사체를 들어올리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죽은 동물의 사체를 가져가는 곤충, 송장벌레.
그래서 그들은 숲의 청소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도착하면 사체는 땅에 묻힙니다. 물론 송장벌레들이 열심히 땅을 판 덕분에 말이죠. 그냥 묻는 게 아니라 털을 뽑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사체를 완전히 해체합니다. 쥐의 형체는 사라지죠. 한편 자연사로 죽는 쥐보다 살아있을 때 죽는 쥐가 훨씬 많은 곳이 숲속입니다. 쥐를 주로 먹는 맹금류들 때문이죠. 특히 올빼미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어미는 매일 밤 쥐를 노리고 있죠. 조용히 또 쥐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나무 구멍 안에 있는 올빼미 새끼들의 양식이 되는 거죠. 올빼미의 양육법은 가장 강한 자식부터 먹이를 주는 것. 자칫하면 약한 새끼는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미가 먹이를 많이 구해와야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며 밤새 먹잇감을 찾는 어미. 이 밤 어미의 사냥에 새끼들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밤이란 은밀한 시간. 대왕 박각시가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몸 길이만 13cm. 모든 나방 중에서도 단연 헤비급이죠. 건장한 몸에 톱날 모양의 멋스러운 앞날개. 하지만 성충의 삶은 1년 중 4월 말 한 번뿐입니다. 알을 낳고는 짧은 생을 마감하죠. 보름달을 보고 핀다는 달맞이 꽃이 만개합니다. 은밀하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밤의 생명들. 개복숭아 나무에선 대왕 박각시의 연두빛 알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집이었던 알은 좋은 양식도 돼줍니다. 애벌레는 당장 필요한 영양분을 이렇게 섭취하죠. 이제부터는 살아남는 것이 과제입니다. 숲속의 먹이 사슬에서 애벌레는 수많은 포식자들이 노리는 영양가 많은 먹잇감. 생존을 위해선 어둠 속이 안전합니다.
넉점박이 송장벌레가 굴리던 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동그랗고 매끈한 경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넉점박이 송장벌레의 집이죠. 어느새 알에서 깬 애벌레까지 생겼군요. 송장벌레는 이 경단에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경단은 온 가족의 먹이이기도 합니다. 부모 송장벌레는 곳곳에 구멍을 내고 반쯤 소화시킨 경단을 개원해 그 안에 넣어둡니다. 애벌레들이 먹기 좋게 만든 이유식이죠. 송장벌레 몸에는 항상 진드기가 붙어 있습니다. 둘은 이 경단에서 공생하는 관계. 진드기는 송장벌레 등을 옮겨 타고 다니면서 체액을 빨아먹는데 다른 곤충들이 와서 알을 낳으면 그것까지 먹어 없애줍니다. 덕분에 송장벌레는 이 경단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일주일 만에 대왕 박각시 애벌레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애벌레의 식성은 단순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개복숭아 나무의 잎만 먹죠. 그리고 이름에 걸맞게 몸집을 거대하게 키우는 대왕 박각시 애벌레.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정도가 되죠. 몸 길이 무려 10cm. 누군가 건드리면 몸을 꿈틀대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죠. 무사히 성장한 애벌레는 오늘 밤 중요한 변화를 해야 합니다. 등에 선명하게 흰색 줄이 생기고 연두빛 숨구멍이 하늘색으로 변했을 때 애벌레는 밤을 틈타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 위에서 번데기를 틀기 위해서죠. 허물을 벗고 몸을 바꿉니다. 번데기 상태로 1년이란 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어른 대왕 박각시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 저마다 최선을 다하는 숲의 생명들. 그런데 넉점박이 송장벌레 애벌레는 조금 다릅니다. 곤충 가운데서는 독특하게도 부모가 애벌레를 끝까지 보살핍니다. 송장벌레는 쉴 새 없이 경단 둘레를 돌며 입과 엉덩이로 방부액을 뿌려 썩지 않게 하죠. 부지런히 경단을 관리하고 돌봐주는 덕분에 무사히 자라나고 있는 애벌레들. 어미는 틈틈이 새끼들에게 먹이도 줘야 합니다. 애벌레들은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지만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걸 좋아하죠. 이런 행동은 송장벌레에게만 보이는 아주 독특한 행동입니다.
송장벌레가 새끼들을 돌보며 키우는 건 약 10일 정도. 경단을 다 먹을 때쯤 애벌레는 부모 곁을 떠납니다. 각자 땅속에 방을 만들어 들어가죠. 그리고 번데기가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 어른 송장벌레가 되고 곧 부모가 될 겁니다.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자연은 빛이 있는 시간에 훨씬 바빠집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낮 동안 쉴 틈이 없는 일손. 농부들은 해의 길이에 맞춰 하루 일을 하죠. 노는 물과 햇빛, 영양분이 있는 곳. 작은 생명들에게 삶의 터전이 돼주죠.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논 근처에 사는 붉은 배 새매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름 철새인 붉은 배 새매는 뛰어난 시력이 무기입니다.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사냥을 합니다. 개구리는 가장 좋아하는 먹이. 논 근처에서 살면 개구리나 대형 곤충들을 쉽게 사냥할 수 있죠. 어미는 하루 30번 정도 사냥해 옵니다. 새끼들이 독립할 때까지 20일 정도는 고된 생활을 해야 하죠. 붉은 배 새매는 어두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먹잇감을 사냥해야 합니다.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의 숙명이죠. 분주하게 낮을 보낸 이들의 하루가 저뭅니다. 논에 어둠이 깔리기를 기다려온 또 다른 생명들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짝짓기를 하는 거머리. 그리고 먹이를 쫓는 사냥꾼들이 등장합니다. 긴 다리에 난 털은 황닷거미의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거미가 물가 주변을 서성이는 이유는 뭘까요? 배회성 거미인 황닷거미,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감각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다리를 깨끗이 핥아주고 몸을 가볍게 만듭니다. 수면에 뜬 황닷거미, 어떻게 사냥을 하는 걸까요? 긴 다리를 펼쳐 물의 진동을 감지해 먹잇감을 공격하는 전략. 예민한 사냥꾼은 물속에 고기를 노립니다. 다리에 걸려들기만 하면 힘으로 제압한 후
독침을 쏴 기절시킵니다. 순식간에 끝난 물고기 사냥. 하지만 늘 이렇게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실패 확률이 훨씬 높죠. 이빨로 먹이를 부셔먹는 황닷거미. 금세 물고기 한 마리를 다 먹어치웁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다 해도 황닷거미는 늘 다음 사냥감을 쫓고 있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황닷거미. 이번에는 개구리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개구리도 거침없이 제압합니다. 이 무서운 사냥꾼은 밤새 습지와 산속을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또 다른 사냥꾼이 개구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땅속에서 쉬다가 밤이 되면 먹이 사냥에 나서는 큰 노랑태 먼지벌레. 작은 벌레로만 보이지만 개구리나 두꺼비 같은 양서류들을 노리는 대담한 사냥꾼입니다. 그의 공격법은 등을 물어뜯는 것. 근육과 신경 조직을 파괴하면 개구리는 더 이상 뛸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덩치 큰 개구리를 제압하는 것이죠. 개구리가 완전히 힘을 잃고 나면 날카로운 턱으로 피부를 자르고 사정없이 살점을 파먹습니다. 이 시간만을 기다려온 한밤의 사냥꾼. 밤은 짧기만 합니다. 인간이 사는 도시의 밤은 어둡지도 않고 짧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인공의 빛이 밤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런 도시의 불빛을 쫓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여름밤, 도시의 숲속에 맹금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발에 솔처럼 뻣뻣한 털이 나 있다고 해서 솔부엉이라 부르는 새. 여름철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여름철새입니다. 야행성 조류답게 커다란 눈동자로 어둠 속을 살핍니다. 먹이는 나방을 비롯한 대형 야행성 곤충들.
그래서 곤충들이 모이는 불빛 근처, 즉 도시 근처에서 자주 볼 수 있죠. 8월은 새끼들이 둥지 밖에 나올 만큼 자란 시기. 하지만 아직 사냥을 못하는 어린 것들이라 어미가 열심히 먹이를 가져다 줘야 합니다. 여름 동안 힘을 키워 놓아야 가을에 어미와 함께 먼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수많은 불빛이 있는 곳, 도시의 밤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둠에 쌓인 도심의 하천, 여름이 왔음을 알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날개를 펴면 5cm에 이르는 대형 하루살이. 수온이 올라가면서 물속에 살던 유충이 집단적으로 올라와 성충이 되는 시기입니다. 평균 수명 이틀, 이들에게 하루의 밤은 일생입니다. 어둠을 기다려온 산왕곰. 단 며칠을 사는 하루살이와 나방도 이 시간을 기다렸죠. 하지만 산왕거미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에 곤충들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사냥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산왕거미. 밤은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논에서 애벌레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 중요한 일을 해내야 합니다. 어른이 되는 중입니다. 빠져나온 다리가 단단하게 굳을 때까지 잠시 휴식. 서서히 체액을 날개 쪽으로 보냅니다. 이 시간은 아주 정확해야 합니다. 날개가 돋고 말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약 3시간. 해가 뜨고 천적들이 활동하기 전에 정확히 끝냈습니다. 잠자리 애벌레는 밤을 선택했기 때문에 낮의 삶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낮의 세상과 밤의 세상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햇빛 아래 바위 위를 지나가는 곤충들. 바위에는 이끼처럼 위장한 포식자가 있습니다. 집게 모양의 턱으로 순식간에 곤충들을 사냥하죠.
낮 동안 바위는 일명 이끼 개미 귀신이라고 불리는 이 포식자가 점령하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빛이 물러가면 이 세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낮 동안 위세를 떨쳤던 이끼 개미 귀신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습니다. 야행성 곤충들이 모습을 드러내죠. 그 중에서도 이끼 개미 귀신만큼 날카로운 집게를 가진 포식자. 다른 곤충들을 위협합니다. 몸 길이가 30mm밖에 되지 않지만 먹잇감을 향한 집요한 공격성을 지녔죠. 낚싯바늘처럼 생긴 꼬리는 강력한 무기. 꼬리를 휘두르며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일명 긴꼬리 가위벌레라고 불리는 고려 집게벌레는 밤 시간 동안 바위를 점령하는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경쟁자는 있는 법. 지켜보던 갈색 여치가 고려 집게벌레를 덮칩니다. 바위에 나타난 무법자는 힘 하나 안 들이고 배를 채웠습니다. 날이 밝으며 밤의 세상은 막을 내립니다. 숲은 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합니다. 무언가를 보고 긴장한 어리여치. 그가 본 것은 갈색 여치의 최후. 여름철 갈색 여치는 새들에게 중요한 먹잇감입니다. 하지만 어리 여치에게는 천적들을 피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입에서 뽑아낸 실로 나뭇잎을 꿰매 집을 만듭니다. 몸에 꼭 맞춰 제작한 은신처. 안전한 밤이 올 때까지 어리 여치는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장수풍뎅이 수컷의 힘찬 날갯짓. 야행성인 장수풍뎅이가 어째서 낮에 나타났을까요? 이들을 불러낸 건 진하고 시큼한 나무 진액. 진액이 풍부한 곳에서는 밤낮 없이 왕성하게 움직이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수컷들의 싸움. 뿔과 뿔이 맞선 대결. 지면 바로 내동댕이입니다. 여름의 숲속은
성장하는 생명들로 가득합니다. 버섯들은 최대한으로 자라나 저마다 모양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의 조화는 생명들을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별빛을 바라보며 피어나는 꽃들. 어두운 여름밤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생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잠시 잊고 있었지만 숲속엔 낮을 견디며 밤을 기다려온 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리여치입니다. 야행성 곤충들이 하나둘 활동을 시작하는 무렵 어리여치도 밖으로 나옵니다. 밤은 천적들을 피하려는 약한 곤충들의 시간. 어리여치도 그 틈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나무 진액을 빨아먹으며 허기를 채우는 어리여치. 진액이 많이 나오는 자리를 차지하고는 다른 곤충들이 오면 사정없이 발길질. 날개를 펼쳐 몸을 부풀리는 건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죠. 나방도 꼬리를 들며 위장술로 맞서보지만 상대가 안 됩니다. 낮 동안 나뭇잎 속에 숨어있던 약한 모습에서 완전히 돌변한 어리여치. 밤 시간엔 난폭한 사냥꾼입니다. 육식성 곤충인 어리여치는 날카로운 턱으로 먹이를 파먹습니다. 어리여치는 날이 밝기 전까지 배를 채워야 합니다. 낮 동안은 다시 입속에 숨어 천적들을 피해야 하는 처지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들이 어둠을 선택한 것은 눈에 띄지 않으려는 생존 전략. 하지만 어떤 곤충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날개도 등딱지도 없는 늦 반딧불이 암컷. 땅 위에서 어딘가로 신호를 보냅니다. 날개도 있고 눈도 발달한 수컷. 암컷의 신호를 받고 다가가는 건 수컷의 일이죠. 암컷을 찾아가는 빛의 곡선들. 드디어 짝을 만났습니다. 땅에서 하늘에서 빛으로 서로를 찾아내는 늦 반딧불이. 성충으로 살아가는 기간은 늦여름 2달 정도.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살아갑니다.
이 무렵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식물도 있습니다. 곤충을 유인해 자신의 홀씨를 묻혀 멀리 퍼뜨리기 위한 전략이죠. 이들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 자신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생존법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어둠 속 자신의 신체를 바꿔 어둠에 적응한 생명이 있습니다. 눈을 완전히 퇴화시킨 갈로아 벌레. 시력을 포기하고 오직 어둠에 자신의 몸을 맞춘 것이죠. 저마다의 방법으로 어둠에 적응하며 생존해온 생명들. 그들의 삶이 모여 어둠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그 속에서 주어지는 늘 같은 시간. 밤과 낮입니다. 빛과 어둠은 번갈아가며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같은 공간에 주어지는 두 개의 세계. 밤과 낮이 있어 자연은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어둠에 적응한 이들이 살아가는 밤의 세계. 빛이 아니라 어둠, 낮이 아니라 밤을 선택했을 뿐 삶의 치열함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자연의 또 다른 얼굴. 밤의 생명들입니다.